문제 12번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521쪽입니다.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 중 단계 배분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원가에 대한 얘기 원가회계 파트인데, 제조 부문, 보조 부문이 있을 경우,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바로 이제 제품 원가로 계산이 되죠. 근데 이제 보조 부문 원가는, 이제 제조 부문들을 이제 보조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제조 부문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부한다라는데, 배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은, 최초 배부되는 부분이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부된다. 여기 맞는 표현이고요.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그 배부 방법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중에서 단계 배부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얘기.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술을 완전하게 고려한다. 이건 이제 상호 배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배부법. 그래서 12번에는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원가 회계니까 이제 따로 이렇게 뭐 좀, 더 이상 깊이 있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 교재라든가 또는 이제 원가 회계 교과서에서 따로 이거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가세 이제 문제예요. 13번, 14번, 15번이 이제 부가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문제. 13번 세금 계산서 설명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거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파는 날 공급해야죠. 팔 때. 예.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용역 공급 시기 전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예, 미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 시기 전에. 있고, 그 다음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4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 달치를 묶어서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한 달치를 묶어서. 그럴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까지.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자주 거래하는 곳이니까 할 때마다 매일 이렇게 세금계산서 하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한 달치 묶어서 한 달짜리를 묶어서 그 다음 달 10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연간 그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가 그랬죠.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국세청에 가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도움을 받거나 해서 어쨌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부가지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해야 되는데 요거 수출하는 사람들이죠. 수출업자들은 이제 전부 환급을 받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며칠 내로 환급 받아야 되는 어칠 내로 환급해 줘야 되는가 보름이 되겠습니다. 보름 2번 14번에 2번 15일 내에 환급. 다음 15번이요. 주식회사 서천은 2019년도 11월 20일 날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어업을 공급했다. 팔았다 그 얘기죠. 11월 20일 날 팔았어요. 그리고 어업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2020년 2월 10일 날 부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부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부도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돈을 못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외상 매출 매출 채권이죠. 이거 못 받게 됐으니까 세금도 공제를 받아야겠죠.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만 내면 억울하잖아요. 매출세액을 공제받아야죠. 그거를 이제 대손세액 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부도난 날이 2월 10일이죠. 2월 10일. 그러면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6개월 지나면은 8월 달이죠. 8월 달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은 10, 11, 12죠. 어쨌든 2기죠, 2기. 1기, 2기 할 때 2기 확정신고기간이죠. 2기 확정신고기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 시기가 이거니까. 그리고 공제세액은 1,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은 외상매출금이 이제 뭐 못 받게 된 거고 100만 원은 부가세잖아요.
부가세 거래처로부터 못 받을 거니까 그거는 공제 받는 거죠. 내면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부도가 나면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지난 확정신고 기간. 자, 이래서 이제 이론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실무 시험이 되겠습니다. 실무 시험. 교재는 522쪽으로 넘어갑니다. 봉천산업 그리고 회계기간이 2020년이다.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다. 일반기업의 기준을 적용해라. 큰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죠. 지난 시간에 이 전체적인 문제의 틀은 설명을 드렸었죠. 큰 1번은 기초정보관리, 큰 2번은 일반전표, 큰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큰 4번은 전표 수정하는 거 2문제, 그리고 큰 5번은 결산정리 3문제인가 그렇죠. 결산 3문제. 그리고 큰 6번은 장부조회 3문제 그렇습니다. 문제가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틀이. 자, 그 중에서 1번에 1번 전기본 원가 명세서 수선비가 330만원인데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45만원은 제조부문 설비가 아니고 영업부문이다. 영업부문. 전기본 재무제표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몽땅 고쳐라. 지금 전기 제조원가 명세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45만원을 빼야 됩니다. 45만원을 어디로 가냐면은 영업부문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은 제조원가가 바뀌죠. 지금 제조원가가 바뀌면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바뀌는 거예요. 매출원가가 바뀌고 여기서는 요 금액도 이제 바꿔줘야죠.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바뀌고 당기순이익은 또 여기로 이것도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바뀌면은 전기본 재무상태표도 바뀐다 그랬죠. 아까 이론 문제에서 풀어온 거랑 딱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하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기말 상품 재고액들이죠. 기말 재고액은 그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기말 원재료 제공이 여기로 들어가고 기말 제공품은 여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말 상품 여기 기말 제품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그 원재료에 비해 한 항목이 되겠고요. 여기 기말 제공품 들어가는 겁니다. 앞 시간에 요거 했었죠. 요까지 1번, 2번, 3번 더한 게 단기 이거 좀 문장이 제가 틀렸네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아니고 단기 총 제조 비용이에요. 단기 총. 요즘 문구가 유사한데 총입니다. 총. 그리고 제일 끝에 항목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요거는 이제 단기 총 제조 비용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으로 하는 게 단기 총 제조 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제품 제조원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지금 요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 어디로 반영되냐면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이 나오면은 단기순이익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로 들어가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 단기순이익. 그래서 이게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입니다. 35만 350.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 재무제표 작성 순서도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자, 요거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요새 기말고사에 이제 요거를 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실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실무 문제도 보시면은 제조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수선비 찾아서 수선비를 45만원 빼니까 15만원 빼면 285만원인가요? 285만원으로 입력을 해주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바뀐 거로 내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자동으로 반영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바뀐 것을 내가 추가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추가로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수선비,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선비도 바꿔줘야죠. 수선비도 45만 원을 더해줘야겠죠. 수선비. 45만 원 더해주면은 당기순이익이 바뀌죠. 당기순이익. 그럼 당기순이익 그 금액을 정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거기 이제 당기순이익 항목, 여기래 갔습니다. 여기 이 자리 당기순이익.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바꿔주면 이 금액이 바뀌겠죠. 그럼 그 금액을 다시 손익계산 재무상태표로 와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을 요 금액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요 금액을 이렇게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의 금액을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개의 금액. 그래서 문제가 이게 조금 좀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시간이 뭐 많이 걸린다 그럴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이거 이제 실습 문제는 제가 풀어보지를 않고 지금 이제 그냥 책에 있는 걸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답안을 잠깐 살펴보니까 답에서는 이제 이 2개만 고치면 되는 걸로, 여기서 원가 명세서 이거 바꾸고요. 정기분 원가 명세서 이제 손익계산서도 바꿔야지. 바꾸면은 이제 그 이익여금 처분계산서하고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요 바뀐 금액이 맞는 걸로, 바뀐 금액이 자동 반영이 아니고 바뀐 맞는 금액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2개만 고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정원가 명세서에서 수선비, 손익계산서에서 수선비 2개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이거 다 같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이제 신규 거래처 등록. 이거는 뭐 기초정보 관리에서 자료 보고 입력하는 거죠. 어려울 게 없고요. 그리고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지난주에도 똑같은 문제 있었죠. 계정과목에 적요 등록 들어가서 계정과목 찾고 계정과목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뭐 대체적으로 현금 적요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죠. 6번, 7번 이렇게 입력하고 연락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큰 문제 2번 일반 점피 입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수업 중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못 푸는 게 되겠고요. 근데 알고 있는 문제다 그러면은 문제만 정확히 인식하면은 이제 푸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겠죠. 자, 일반 전표니까 일반 전표 인증 메뉴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날짜 7월 2일 날. 외상매입금 중에서 50%는 어업을 발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 아니에요. 어업을 발행해서 갚고 일부는 면제받았고. 그러면은 차변에 외상매입금 1,5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약속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이 되겠고, 지급어음이 50% 절반이니까 75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750만원은 이제 면제받았죠. 뭐라 그러냐면 채무면제이익. 그렇게 얘기합니다. 채무면제이익.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채무면제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1일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을 했다. 배당금제 나중에 주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주들한테. 중간에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지금 준 건 아니고요. 앞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며칠 있다가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변에는 뭔가 주기로 한 거 부채가 되겠죠. 뭐라 그러냐면은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그래요. 미지급 배당금 8만원 대변에는. 이거 주기로 한 거니까. 아직은 안 줬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차변에는 이 돈은 이제 어디서 빠져나가냐면은 미처분이익이익여금에서 빠져나가죠. 그 회사 여윳돈에서 주는 거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미처분이익여금에는 계정을 안 쓰고 2월 이익이익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2월 이익이익여금.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이익여금, 대변에 미처분이익여금. 미처분이익여금은 부채가 되겠고 부채가 증가한 게 된 거고요. 2월 이익이익여금은
자본의 한 항목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자본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본이 감소한 거죠. 근데 여윳돈 가지고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10번은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그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12일 기업이 속한 한국자동차 판매자 협회 법이 정한 단체다. 일반 회비를 납부했다. 기부금도 납부했다. 대변은 현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협회해 주는 거 법으로 정한 공권력 단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과 공과 그렇게 얘기하죠. 세금과 공과. 차변의 세금과 공과 25만원. 차변의 기부금 50만원. 대변의 현금 75만원. 그렇게 되겠죠. 기부금, 세금과 공과. 다음 11월 28일. 자, 8월 1일에 제품을 수출했고요. 외상매출금을 회수해서 이제 당좌예금이 입금됐어요. 그럼 차변의 당좌예금이죠.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니까 들어온 돈이 틀려요. 지금 장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8월 1일 날 판 거니까 1,100원 2만 달러. 2만 달러 받기로 한 거예요. 그때 확률이 1,100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회계 장부상에는 외상매출금이 2,200만원 되어 있을 거예요. 2,200만원. 2,200만원이죠. 근데 받을 때는 얼마 받았어요? 받을 때는 환율이 떨어졌죠, 지금. 1,070원이라고 떨어졌어요. 30원 빠졌죠. 돈을 덜 받게 된 거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2,200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요거는 지금, 금액이 2,140만원인데, 2,140만원. 30원 떨어졌기 때문에 2만 불 30원 하면은 60만원을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2,140만원, 차변에 외환차손 60만원. 환율 때문에 손해본 거죠. 외환차손 60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2,200만원. 그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그런 이제 결산 때 하는 거고. 단지 환산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주고받아서 이익이나 손실이 생기면은 외환차익, 외환차손 그런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영업 외 손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다음 12월 2일 날 영업부 직원 김부장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6월 25일에 출장비 51만 원을 줬다. 그런데 쓴 거는 47만 5천 원을 쓰고 나머지는 회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문제가 뭐 출장을 뭐 한 6개월 이렇게 간 모양이에요. 6월 25일인데 12월 2일이면은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이제 가지급금 처리했어요. 가서 이제 얼마나 쓰고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뭐 현금 그랬겠죠. 들어와서 보고한 겁니다. 얼마 썼냐 그러면은 여비교통비로 여비교통비라 그럽니다. 뭐 숙박까지 포함해서 여비교통비라고 다 해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47만 5천 원. 그리고 현금만 냈으니까 차변에 현금 2만 5천 원 그렇게 되겠죠. 대변에는 가지급금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쭉 하면서 지금 이제 그 거래처는 얘기를 안 했는데 채권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 유상매입금, 뭐 약속금 이런 거. 그리고 여기도 뭐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도 당연히 거래처 입력, 유상매출금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거래처 입력하라 그랬죠. 요거 이제 그 6월 25일 날 확인해 보면 가지급금에 거래처가 뭐라고 써 있겠죠. 아마 뭐 김부장 써놨겠죠. 김부장 아니면은 뭐 그 실제 이제 그 관련된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찾아보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 이제 524쪽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처분하였다.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장부가액은 1,325만 원이었다. 이게 이제 자기 주식을 1,200만 원을 판 거예요. 아까 자본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을 사놨다가 파는 겁니다. 대변에는 자기 주식, 차변에는 보통예금 1,200만 원이죠. 대변에는 자기 주식이 1,325만 원이고요. 자, 지금 이제 125만 원을 더 비싸게 받고 파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그래요.
지금 손해보고 판 거죠. 1425만원 주고 사서 1200만원에 팔았으니까. 자,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계산해야 되는데, 회계 기준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하나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이익이나 손실 본 게 있으면은 그걸 다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익이나 손실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답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25만원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대변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분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차변의 보통예금 1200만원, 차변의 자기주식 처분 이익 25만원, 그리고 차변의 자기주식 처분 손실 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기주식 13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전피 입력이 되겠고요. 다음은 큰 3번 메인 매출 전피 입력이 되겠습니다. 8월 17일.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피 입력은 여기 뭐 보시면 이제 세금이란서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일단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딱 문제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물론 이제 문제 뭐 한 문제당 뭐 되게 뭐 1분, 2분 내에 풀어서 실제 시험 볼 때는 이제 시간에 쫓기긴 하는데 어쨌든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딱 문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짜는 8월 17일이고요.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고 생명회사를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계약금 빼고 나머지 50%는 수표 받고 50%는 나중에 받기로 했죠. 외상매출금, 현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현금, 요거는 외상매출금. 그리고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 그렇게 되겠죠. 선수금. 자, 입력을 합니다. 그럼 날짜 8월 메인 매출 전비해서 날짜는 8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팔고 생민에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과세. 그렇게 되겠죠. 일단 매출이니까 왼쪽에서 고르고 11번 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보고 입력하는 거죠. 품목, Y제품, 수량, 단가.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은 공급가액 세액을 자동으로 찍히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이걸 판 거니까 공급받는 자, 이게 되는 거죠. 주식회사 1000만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거래처가.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혼합되고, 아까 여기 보냈었죠. 이 현금,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되죠. 현금, 외상매출금, 그리고 이제 선수금 차변에 있고요. 대변에는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그렇게 찍히겠죠. 대변은 자동으로 찍히고, 차변 경우 금액은 내가 입력하고,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8월 20일자. 마찬가지예요. 이제 원재료를 구입하고 sem기라서를 발급받았다. 원재료를 사온 거죠. 어음 발행했으면 나머지는 자기가 수표로 지급. 날짜는 8월 20일. 그리고 유형은 사오고 sem기라서 발급 받은 거죠. 그러니까 51번 과세. 그리고 분계 유형은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외상현금 뭐 그렇게 돼 있으면 단순한데 그냥 현금 외상하면 쉬운데 대개는 이것저것 뭐 어음 받거나 뭐 두 가지 이상 섞여 있죠. 무조건 혼합이에요. 혼합하고 차변의 원재료 이것도 이제 수량 단가 입력하게 되죠. 입력할 때 수량 단가 입력하면 금액은 자동으로 찍히고요. 그래서 분계 완성이 차변의 원재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지급어음 1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합 수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되겠죠. 현금.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1번하고 2번은 가장 전형적인 그런 메인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3번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주민등록번호 좀 써놨죠. 개인한테 제품을 부가세 포함해서 팔았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건별로 기록을 해야죠. 만약에 형수증, 현금 형수증을 발급했으면은 현과가 되겠죠. 현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세금기능서를 발급했다 그랬어요. 세금기능서를. 세금기능서를 발급했으면은 팔고 세금기능서 발급. 11번 과세가 됩니다. 11번 과세. 이게 지금 자료에는 지금 그거는 생략했지만은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11번 과세라고 선택을 하고 이제 분기를 하면 되겠죠. 다른 말은 없으니까. 수량 단가는 없는 거고 공급가액이 30만원. 부가세 3만원 지키겠죠. 거래처는 최지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거래 유형, 그 회계 전표 유형이죠. 그거는 이제 현금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혼합하고 분개해도 되고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그렇게 되겠죠. 자, 9월 3일자에서는 유의하실 게 개인한테 팔았지만은 세금 기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11번 과세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일자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